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마스터 아론TV입니다. 오늘은 추경 예산 관련 소식입니다. 정부가 지방 미분양 주택 1만 가구를 환매 조건부로 사들이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자금 조달이 어려운 사업장에는 2천억 원을 투입해 프로젝트 파이낸싱 특별 보증에 나섭니다. 미분양과 자금 경색으로 벼랑 끝에 몰린 건설업계를 정면 지원하겠다는 조치입니다. 유동성 위기로 자금 회수에 빨간불이 켜진 건설사의 숨통을 띄우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해석됩니다. 정부는 2025년 6월 19일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건설 경기 활성화에 2조 7천억 원 규모의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정부는 PF 단계별로 마중물 리츠, PF 특별 보증, 미분양 안심 환매에 유동성을 투입합니다. 이 중 PF 특별 보증에는 2천억 원, 미분양 안심 환매에는 3천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3천억 원을 투입해 지방에 쌓인 준공전 미분양 주택을 분양가의 50%로 매입하는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을 추진합니다. 다만 완전히 매입하는 것이 아닌 준공 후 1년 내에 건설사에서 다시 되살 수 있도록 권리를 주는 환매 조건부 매입입니다. 정부는 건설사의 분양가의 절반만큼 유동성을 제공하고 건설사는 정해진 환매 기간 안에 미분양 해소 노력을 하도록 하여 지방주택시장 선순환을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2025년 6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 진작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새 정부 추가 경정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방에 소재한 준공전 미분양 물량을 허그에서 환매 조건부로 매입하고 준공 후 1년 이내에 사업주체에 환매하는 방식입니다. 공정률 50% 이상 지방 아파트를 분양가격의 50%에 매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건설사는 이 아파트를 준공 후 1년 내에 환매할 수 있습니다. 환매해서 되살 때 당초 매입가인 분양가 50%에 허그가 매입 비용으로 조달하는 데 쓰인 세금 등 최소 실비용을 더해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준공 후 1년 내 환매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허그는 해당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받아 공매 등을 통해 매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건설사가 최초 분양가 4억 원인 준공전 미분양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허그는 분양가의 50%인 2억 원에 이를 매입합니다. 이후 준공 뒤 1년 내에 미분양 해소 노력을 통해 3억 원의 매수 희망자를 찾게 되면 건설사는 허그에 2억 원 플러스 허그가 매입 비용을 조달하는 데 쓰인 세금 등 비용을 지불하고 소유권을 회수하여 매수 희망자에게 3억 원에 팔게 됩니다. 건설사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 분양가격의 50%를 제공받아 유동성을 확보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노력 여하에 따라 환매 기간 전까지 미분양 물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방 미분양 적체를 해소하고 사업자 자구 노력을 유도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2028년까지 3년간 준공전 미분양 주택 1만 가구를 사들인다는 계획입니다. 투자 규모는 최대 2조 4천억 원으로 이 중 정부 재정으로 3천억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허그가 조달합니다. 이 같은 미분양 환매 사업은 앞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한 차례 시행된 바 있습니다. 12년 만에 다시 부활하는 제도입니다. 당시 허그의 전신인 대한주택보증이 자체 재원 3조 3천억 원을 들여 1만 9천여 가구를 매입했는데 700여 가구는 미분양이 훼손되지 않아 환매가 되지 않았고 대한주택보증은 매입가인 분양가 50%보다 낮은 가격에 공매 처분하였습니다. 사진은 정부가 지방 미분양 주택 1만 가구를
환매 조건부로 사들이는 정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매입 대상은 공정률 50% 이상으로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입니다. 매입 가격은 분양가격의 50%, 환매 기간은 민법상 최대 5년 이내인 준공 후 1년 이내로 정했습니다. 환매 가격은 당초 매입가인 분양가의 50%에다 최소 실비용으로 약 5에서 10% 정도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국민의 혈세로 미분양 주택을 산다는 비판과 함께 50%로는 건설사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현재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시알리츠 매입이나 LH 매입 후 공공임대 활용 등 방안은 가격 협상 등에 있어 한계가 뚜렷한 반면 이번 사업은 환매 방식을 통해 건설사 자구 노력을 유도하고 지방 미분양 적체도 해소한다는 점에서 일석이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PF 브릿지론 단계에서 공공이 선투자를 통해 초기 매입 비용을 지원하는 PF 선진화 마중물 개발 앵커리츠 사업도 추진합니다. 추경으로 국비 3천억 원을 출자해 마중물 리츠 1조 원을 조성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최근 PF 시장 경색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우수 개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앵커리츠가 토지 매입 시 총 사업비의 10에서 20%를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본 PF 대출이 이뤄질 경우 이를 회수하게 됩니다. 정부가 초기 투자로 민간 자금 유입을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상 사업장은 공공성, 경제적 파급력, 안전성을 기준으로 선별합니다. 정부가 직접 투자하지 않고 투자 후 회수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재정 부담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또한 본 PF 단계에서도 지원하는데 기존 허그의 PF 보증이 시공 능력 상위 100% 이내 대형사에 집중한 반면 이번 보증은 착공 단계에 들어간 중소건설사와 이금융권 사업장에 특화된 전용 PF 대출 보증을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지원 대상은 국토교통부 시공능력평가 102박 건설사와 증권, 보험, 상호, 저축 등 제2금융권이 되겠습니다. 보증심사 과정에서 중소업계 지원을 위해 시공사 평가 비중은 기존 35%에서 30%로 축소하고 사업상 평가 비중은 65%에서 70%로 확대해 우량 사업장 선별을 강화했습니다. 보증 한도는 총 사업비의 70%, 보증료율은 0.563에서 1.104% 수준입니다. 2025년 4천억 원, 2026년과 2027년 각각 8천억 원씩 총 2조 원 규모로 공급되며 보증 손실에 대비해 일반 회계에서 주택기금을 통해 정부가 2천억 원을 출연해 허그에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본 PF 진입 전 대출인 초기 브릿지론 단계에서 추경을 통해 국비 3천억 원을 출자해 1조 원 규모의 PF 선진화 마중물 지원을 위한 마중물 앵커리츠를 조성하게 됩니다. 앵커리츠란 개인 투자자가 아닌 주택도시기금 등이 최대 주주로 자금 조달과 자금 운용을 돕는 리츠입니다. 우수한 개발 사업장의 앵커리츠가 토지 매입 시 브릿지론으로 총 사업비의 10에서 20%를 투자해 인허가 이후 본 PF 대출 때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브릿지론 단계에서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가 일반 회계에서 LH 전입금으로 3천억 원을 출자하고 운용사나 기관 투자자가 1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나머지는 6천억 원 상당의 회사채 발행으로 1조 원 규모의 자금을 마련하여 우수한 개발 사업에 출자하여 브릿지론 부담을 줄여준다는 구조입니다. 공공주택 사업자가 전세계약 체결 후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 물량도
기존 45,000 가구에서 48,000 가구로 3,000 가구 추가 공급합니다. 또 무주택 저소득 청년, 중위소득 60% 이하를 대상으로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 지원하는 청년 월세도 27,000명 더 지원하게 됩니다. 1만 제곱미터 미만 소규모 가로주택 정비사업 2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도 599억 원을 투입해 초기 사업비 및 건설비도 지원합니다. 건설산업 일자리 확대를 위한 SOC 조기 착공 지원도 병행합니다. 호남 고속철도 평택 오송 2 복선화 등 진행 중인 사업의 조기 완공을 위해 7,124억 원을 추가로 투입합니다. 또한 노후 일반 철도 및 각종 구조물 개선 등 SOC 안전투자 강화에 1,629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 하천 정비, 농어촌 용수시설 재배수관로 개보수 등 여름철 자연재배 예방사업에 3,485억 원을 투입합니다. 국립대 병영시설 개보수 등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 발주도 확대하게 됩니다. 지역 중소건설사 일감 확보를 위한 조치로 4,607억 원 규모의 물량이 새로 투입하게 됩니다. 또한 현재 공사 중인 공공청사 가운데 예산만 보태주면 바로 공사를 더 빨리 끝낼 수 있는 곳에 511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번 추경에 포함된 SOC 국공립시설 공사 예산은 국토부 소관으로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별로 발주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예산 집행도 부처별로 나누게 됩니다. 이번 추경에는 건설 경기 활성화에 2조 7천억 원 규모의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총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대한건설협회는 환영한다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2조 7천억 원을 편성한 것은 공사비 급등,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 PF 사업장 부실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 채널 멤버십 소개입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후원이 채널 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감사드립니다. 본 강좌가 유용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